공부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령을 익힌 이후로는 의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도 훨씬 걸리고 뭐 시작부터 이제 게임이 다른 거죠. 모두 처음 보는 느낌이니까 뭐 양도 엄청 많고 나 보느라 막 밤새고 애매하게 막 시험을 또 망치게 되는 뭐 계속 도돌이표 패턴입니다. 사실 성적의 승패는 정말 그 생각의 한 끗 차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고민해결 의사쌤 이지원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공부를 참 열심히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 5, 6년 전에 그때에 비해서 최근에는 시험 기간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밤에 늦게 잤다고 학교에서 힘들다고 조퇴를 하고 오전에 병원에 확인서 끊으러 오는 학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고 몸을 혹사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데 전 좀 안타까운 거죠. 하루 종일 독서실에 앉아있고 휴일에도 학원 가고 수업 듣고 밤늦게 안 자고 책을 들여다본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부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령을 익힌 이후로는 의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싸리 처음부터 제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보면 뭐 다 기억하는 사람이었으면 요령 따위는 뭐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평범했던 제가 수능도 잘 봐야 되고 의대 시험도 치러야 되고 의사고시 치고 꾸준하게 막 계속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되는 요령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이에게 그 공부 요령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의사 엄마가 전수해주는 이 공부 요령을 한번 심어 놓으면 애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되던 간에 이 불변의 요령을 가지고 잘 살아나갈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령 첫 번째, 배운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공부의 본질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한 실험에서 두 그룹에 공부를 시키고 한 그룹에는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놓고 한 그룹에는 얼마나 잊어버릴 것 같은가 자네라고 질문을 해놨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성적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당연히 얼마나 잊어버릴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한 그룹에서 더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수업 듣고 잊어버릴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해두고 수업 끝나고 막 바로 놀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막 메모해놓고 막 잊어버릴까 봐 막 다시 보려고 접어놓고 막 그렇게 계속 해놓고 자주 또 봅니다. 왜? 잊어버릴까 봐 걱정되니까. 결국 그 아이들은 배운 것은 잊어버리기 마련이다라는 본질을 항상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수업 끝나면 놀러 나갑니다. 기억나겠지? 생각이 시작부터 다르죠. 그러다가 진짜 시험 기간이 되면 진짜 전부 처음 배우는 느낌 그 자체가 되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훨씬 걸리고 뭐 시작부터 이제 게임이 다른 거죠. 뭐 양도 엄청 많고 나 보느라 막 밤새고 다 외우지도 못한 채 애매하게 막 시험을 또 망치게 되는 뭐 계속 도돌이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잊어버리는 것을 당연하다는 그 인식을 계속 심어주면서 반복 학습이 몸에 배이도록 계속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틀린 것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날부터 틀린 것이 다시 맞을 때까지 같은 문제를 아니면 숫자만 바꿔서라도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해서 풀게 합니다. 그리고 말해줍니다. 공부는 원래 알 때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원래 처음에 다 이렇게 까먹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다수가 공부한 학원에서는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이 애만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애가 막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더더욱 수학은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질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요령 두 번째, 공부는 자기가 잘 모르고 틀리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고등학생 애기들이 이렇게 진짜 안 하고 있어요. 자습하는 고등학생들을 보면은 공부하기 쉬운 것만 계속 자기가 좀 할 만한 것만 계속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자신 없는 분을 지가 공부하면 힘드니까. 딱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애기들한테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사실은. 근데 우리 엄마는 밖에서 이 애가 막 아는 것만 딥답하는 줄도 모르고 방에서 막 공부한다고 안 나오는 것을 공부 열심히 하는 줄만 알아요.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이게.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는 네가 잘 모르고 잘 틀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애들이 모르니까 수포자란 말이 막 생겨요. 왠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른다고 하면 혼나고 좀 쪽팔리고 놀림당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당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는 것을 되게 안 좋은 걸로 알아요. 그 모르는 것만 공부하면 바로 성적이 오른데 말이에요. 사실 성적의 승패는 정말 그 생각의 한 끗 차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머님들이 막 이래 설명을 했는데도 야, 왜 이래 못 알아듣냐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모른다고 절대 혼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안 익숙해서 그렇지 않겠나? 원래 다 그런 거야. 모르고 안 익숙하면 어렵고 원래 틀려. 이런 말을 계속 애한테 심어줘야 돼요. 엄마도 어릴 때 이런 거 어려웠어. 모르니까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문제집 풀지 당연한 거야. 이제 너 익숙해지니까 맞추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방금 이 말 어머니들 적으시고 계속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아이의 잠재의식에 공부는 모르는 것을 공부해야 잘 되는 거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셔야 돼요. 저도 애가 7살 때까지 이러한 거를 생각을 못하고 더하기 못한다고 진짜 많이 혼냈었는데 이것을 깨닫고 다시 틀려도 슬퍼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아이로 만들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애는 원래 뭐 익숙하지 않은 건데 뭐 하고 의연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의 큰 기조는 모르고 틀린 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자기가 설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애가. 저는 아이가 자기가 틀렸던 것들을 다음날 어떻게 다시 풀 수 있었는지 꼭 한번 설명해 달라고 물어봐요. 처음에는 막 애가 긴장하면서 대답하더니 이제는 제가 계속 잘하네. 그 정도는 설명 잘하네. 잘 알고 있었네. 해주니까 설명을 잘해요. 이렇게 단순히 맞추는 것을 떠나서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진짜 알게 되는 거죠. 수학의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아들에게 문제 내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삐뚤빼뚤 그린 동그라미 24개를 그려가며 아빠에게 몇 개인지 물어보는 문제를 낸다고 해요. 실제로 실험에서도 한 그룹에는 이 부분을 공부하세요, 시험 볼 거예요 한 그룹과 이 부분을 다른 학생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한 거 가르쳐야 돼요 하면서 공부시켰을 때 성적을 비교하면 당연히 가르칠 것을 대비해서 공부한 그룹에서 성적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항상 공부를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인데 공부하는 방식이 책을 탁 덮고 연필도 안 써. 딱 덮고 눈 딱 감고 그 안에 있었던 책의 내용을 다시 눈 감고 떠올리면서 공부했다고 해요. 결국 안 보고 떠올리는 것 자체가 결국 가르치려고 준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한 사람은 전교 1등하고 뭐 의대 가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님들 진도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방법이 익히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항상 잊어버릴 수 있다는 자세로 반복해서 공부하고 자기가 약하고 잘 틀리는 부분 위주로 공부하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나는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그 링크에 메일이나 링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